안녕하십니까. 행복연금술사 이대근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좋은 조직 그리고 좋은 직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기 전에 조직이라 그러면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 구체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실체적인 그런 게 아니죠. 그래서 항상 그 조직원이 그게 뭐 사장이 됐든 아니면 그 실무자가 됐든 조직을 대행해서 행동하고 뭐 이렇게 판단하고 결정하는 이런 거를 해줘야만 됩니다. 그래서 좋은 조직이라 그러면 우리는 흔히 뭐 좋은 사장, 좋은 최고 경영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조직, 직장 혹은 회사는 사장이나 최고 경영자와 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조직 입장에서 직원이 좋다, 안 좋다를 판단할 때 과거 한때는 어떤 순수하게 경제적인 의미의 어떤 생산성만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시키는 대로 일을 잘하고 열심히 하고 그리고 비용도 적게 드는 이런 이제 직원이 굉장히 좋은 직원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할 때도 있었죠.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고용 시장이 굉장히 뭐 좀 타이트하지 않습니까? 경직돼 있죠. 그 관계 법령에 따라서 쉽게 해고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필요할 때 언제든지 고용 시장에 가서 필요한 걸 이제 사람을 채용하고 또 기존 직원도 이렇게 뭐 해고를 할 수 있으면 사실 좀 덜 하겠지만 고용 시장이 굉장히 이제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단지 일을 잘하고 시키는 대로 일하고 그래서 생산성이 높은 것만 따져서는 이게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환경 변화에 상황 변화에 잘 적응하는 유연하게 적응하는 사람이 이제 필요하다 이런 인식을 하게 되죠. 환경 변화라 그러면 상황 변화라 그러면 크게 보면 외부 환경 변화도 있을 수 있고 내부 환경 변화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이 처해진 어떤 고객이라든지 경쟁사라든지 아니면 기술의 변화, 시장의 변화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렇게 유연하게 이렇게 대처할 수 있는, 대응할 수 있는 직원이 아주 이제 좋은 직원으로 이제 평가가 되고 또 내부 환경 변화의 경우에도 실무자에서 중간관리자로 또 중간관리자에서 또 고위관리자로 이렇게 혹은 임원으로 이렇게 승진하는 과정에서 변화되는 역할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수평적인 레벨에서 뭐 관리 직원이 뭐 이렇게 생산 업무 쪽으로 혹은 생산 업무를 하다가 또 뭐 마케팅이나 뭐 세일즈 쪽으로 이렇게 업무가 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또 업무 변화에 따른 그런 것들을 잘 수용해서 적응해 나가는 그런 직원이 좋은 직원이 되어집니다. 그런 이유는 앞서 이야기한 대로 고용시장이 굉장히 유연하면 사실은 뭐 그런 고민을 안 해도 됩니다. 시장에서 그런 사람을 뽑아 쓰면 되니까요. 그러지 않기 때문에 지금 당장 A라는 사람이 갑이라는 일을 잘한다고 해서 나중에 상황이 변해졌을 때도 계속 잘할 거냐? 그거는 개런티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렇다 그러면 결국 이제 그렇게 환경이 변하더라도 내부적 환경, 외부적 환경이 변하더라도 그 주어진 기대되는 역할을 해내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이제 당연히 그렇게 얘기되겠죠. 이 경우가 중요한 게 뭐냐면 과거에 생각했던 일 잘하고 뭐 시키는 대로 일하고 그 비용이 적게 들고 그래서 생산성이 높은 그러면 그거는 없어지고 환경 변화에 대응만 잘하면 되느냐 이런 대체 관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생산성 개념 자체가 이제는 환경 변화에 잘 대응을 하고 역할 변화에 잘 대응하는 것이 바로 생산성을 계속 유지를 하고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또 이제 한편 이 조직원 입장에서 조직을 볼 때도 과거에는 뭐 돈을 많이 주고 복지도 좋고 뭐 근무도 뭐 좀 빡시지 않고 그다음에 뭐 정년도 보장이 되고 뭐 이런 뭐 해외 출장도 뭐 자주 가고 뭐 이런 그런 데가 제일 이제 좋은 조직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될 때도 있었죠. 근데 요즘 보면 뭐 굳이 뭐 미국의 뭐 글로벌 기업의 뭐 GWP 그러니까 좋은 직장 그 순위 이런 걸 보지 않더라도 그런 것을 넘어서서 재밌게 일할 수 있고 뭔가 몰입을 할 수가 있고 만족감을 느낄 수 있고 그리고 또 자연스럽게
그 퇴직 이후, 은퇴 이후에 어떤 그런 그 인생에도 뭐 그게 그 불안하지 않는 그런 직장이 이제 좋은 직장이다. 이렇게 이제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는 안정적인 직장 뭐 그런 게 되게 중요한 이제 그런 기준이지만 아마 실제 조직원 입장에서 보면 그 취직하기 전 입장이 아니라 취직하고 난 뒤에 조직원이 된 뒤에를 보면 앞서 제가 이야기한 그런 그 기준들에 대해서 아마 충분히 공감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똑같이 앞서 직원에 대한 생산성 관점과 똑같이 그 급여도 좋고 복지도 좋고 고용이 안정되어 있는 이런 그런 직장은 필요 없는 거잖아. 그게 아니죠. 그거를 기본으로 하고 그거를 포함해서 업무도 재미도 있고 몰입을 할 수 있고 만족도 될 수 있는 그러면서 뭔가 자기 나름의 어떤 그런 인생 설계에서도 불안하지 않는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더 넓은 개념에서 이제 중요하게 되는 그런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 주위에도 보면 뭐 월급도 많고 급여도 많고 뭐 정년까지 어느 정도 고용이 안정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조직원으로서의 만족도는 굉장히 좀 떨어지는, 그러니까 조직의 애정이나 조직의 열정이 좀 없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직장 생활은 그냥 돈 벌기 위해서 9 to 5를 일을 하고 그리고 그 외적으로 뭐 재택을 한다거나 자기 뭐 그 취미 활동을 한다거나 이런 쪽에 더 많이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직원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사실은 조직원 입장에서 볼 때 좋은 조직이 이제 아닌 것이죠. 물론 돈을 많이 주고 안정적인 일하는 측면에서는 좋지만 이제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되는 재밌게 일하고 열정적으로 일하고 만족과 보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거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경우가 이제 그런 그 앞서 얘기한 글로벌 기업들에게 뭐 좋은 직장 순위 매기는 그런 데 가면 절대로 높은 순위에 그 상위 순위에 오를 수가 없는 조직이 됩니다. 이제 그런 이제 맥락에서 봤을 때 보면 결국 중요한 포인트는 환경 변화에 잘 적응하느냐 못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조직 입장에서 사장 입장에서 직원을 볼 때 환경 변화에 내부 환경이든 외부 환경이든 환경 변화에 따른 어떤 기대되는 역할을 주어지는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있는 직원이 좋은 직원이고 그렇지 못하면 좋은 직원이 아닌 것이고요. 반대로 직원 입장에서 사장을 바라봤을 때 직장을 바라봤을 때 환경이 바뀌는 거에 따라서 제대로 대응해 줄 수 있으면 그는 이제 좋은 직장, 좋은 사장이고 그게 아니라 구태연하게 계속 그런 그 변화를 수용을 못 해주면 이제 그는 그 좋은 직장, 좋은 사장이 아닌 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그 실제로 과연 그게 뭐 어떻게 이제 이렇게 나타나느냐 이 사례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면 물론 이 사례는 우리나라 조직에 전반적으로 다 나타나는 아주 일반적인 현상이다. 이건 이제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게 좀 안 좋은 조직에 안 좋은 뭐 조직원의 그런 관료화된 조직에 뭐 이런 그런 특수한 사례다. 이렇게 이제 일단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공부문에 보면 이제 시니어 직원이라고 해서 이슈가 되는 경우가 이제 우리 언론이나 이런 데서 이제 왕왕 이제 나옵니다. 실제로 그런 게 조직 내에서도 좀 이슈가 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니어 직원이라 그러면 단지 나이가 많고 뭐 이 그 연공 서열이 높은 그런 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나이가 많다고 해서 그 근무 경험이 오래됐다고 해서 다가 아니라 이제 어떤 직원 같은 경우는 특정 전문 분야에서 계속 전문적인 역량을 쌓아 나온 그런 사람들도 직원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시니어 직원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단지 뭐 고참 직원 정도가 되겠죠. 이제 여기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시니어 직원의 의미는 그 팀장이나 부서장을 거쳐서 어떤 중간 관리자 이상의 그런 직책을 갖고 있다가 이제 뭐 계급 정년 같은 어떤 직책 정년 이런 거에 뭐 적용이 되든 혹은 뭐 후배한테 자리를 물려주든 간에 어쨌든 실무자를 다시 내려오는 그런 이제 그
직원이 바로 이제 시니어 직원인 것이죠. 그런 경우에 보면 이제 뭐 이렇게 실무자로서 주어진 일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부정적인 그런 태도를 보이는 그런 현상이 이제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팀장이 회의를 하는데 어떤 지시를 하면 시니어 직원이 나는 그 일 못해. 나는 안 할 거야. 그걸 왜 나한테 시키는 거야?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사태가 이제 생기면 굉장히 이제 조직 분위기가 이제 굉장히 어색해지죠. 근데 이제 그런 경우가 이제 가장 전형적인 이제 뭐 좋은 직원이 아닌 뭐 좀 말하기 좀 그렇지만 나쁜 직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시니어 직원은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막 많이 공부를 하고 또 공채를 통해서 그다음에 또 입사를 하고 난 뒤에는 일을 잘한다고 해서 중간 관리자까지 이렇게 막 승진을 한 그런 직원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그리고 또 회사적으로도 보면 충분히 뛰어난 직원으로 평가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죠? 근데 갑자기 이 중간 관리자에서 실무자로 내부 환경이 바뀌었다고 해서 갑자기 이제 좋은 직원이 나쁜 직원이 되어버리는 그런 사태가 생긴 것이죠. 그러면 과연 그 직원이 뭔가 문제가 있는 건가 정신적으로? 아니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애초에 저런 직원이었는데 이 사회나 우리 조직이 다 속고 그냥 그래서 막 속아서 승진을 시킨 그런 경우도 아니겠죠, 당연히. 그죠? 어쨌든 상황은 그런 환경 변화, 상황 변화를 잘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제의 좋은 직원이 오늘 이제 좋지 않은 좋은 직원이 안 되는 그런 사태가 이제 된 겁니다. 물론 이제 뭐 이 문제에 대해서 뭐 또 사이드로 말할 수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방치가 되고 또 그런 것들이 뭐 이렇게 촉발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경영이나 인사 부문의 어떤 실수, 실책, 뭐 실패 이런 것들도 뭐 이렇게 할 이야기가 되게 많습니다만 오늘은 그런 뭐 깊이 있는 이야기는 하지 말고요. 그럼 결국은 이제 앞서 제가 이야기한 대로 환경 변화에 상황 변화에 제대로 적응을 못한 것이 바로 이게 좋은 직원이 되지 못하는 또 만약 환경 변화에 잘 적응을 한다면 그분은 시니어 직원이지만 굉장히 조직 입장에서는 사장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직원이 되는 것이죠. 그죠? 어제 관리자로서 열심히 하다가 또 오늘 딱 상황이 바뀌어서 실무자가 딱 되니 또 실무자로서 일을 또 쫙 해내는 아주 이제 좋은 직원이 됩니다. 이제 뭐 법으로 혹은 이렇게 뭐 어떤 이유로 해서 노동시장이 굉장히 경직된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훌륭한 직원 아닙니까? 그죠? 무슨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그래서 생산성이 어떻든 간에 어쨌든 조직의 일원으로서 큰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고 묵묵히 자기가 맡은 일을 해준다는 것만으로도 뭐 조직 입장에서는 사장 입장에서는 고마운 존재인 것이죠. 거기다가 뭐 생산성이 뭐 월급이 높은데 뭐 호봉이 높아서 연봉이 높은데 그거 하는 일이 좀 뭔가 이렇게까지 하면 그건 좀 너무 뭐 이렇게 뭐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줬더니 뭐 보따리 내놔라 그런다는 그거가 너무 이제 과도한 기대인 것이죠. 어쨌든 간에 뭐 훌륭한 직원이 됩니다. 근데 이제 또 반대로 요거도 먹는 사장의 사례를 또 한번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모든 조직이 이제 사업 계획을 합니다. 그죠? 사업 계획을 하면 그리고 이제 그걸 또 승인이 받고 승인 받은 뒤에 열심히 해서 사후적으로 잘했는지 못했는지 평가를 받아서 보상도 받고 그래서 금전적인 인센티브나 혹은 승진이나 뭐 이런 쪽으로도 이제 반영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죠. 물론 그 과정에서 이제 조직은 또 지속 성장을 해 나가기 그런 것이죠. 근데 이제 사업 계획을 보고를 했는데 사장이 이제 직사게 이제 깬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결과를 이제 부수장이 들고 와서 뭐 지승을 많이 받았으니까 재작업을 해야 돼. 혹은 뭐 수정 보완을 좀 많이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직원이 사장을 이제 막 욕하는 그런 사태가 이제 막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아니 부수장이 사업 계획을 부실하게 해서 이걸로 넘어갔으면 그걸 부실하게 만든 부수장이 이걸로 넘어가야지 왜 그 지적한 그 문제를 지적한 사장이 왜 이걸로 넘어가냐 이거죠. 말이 아끼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그 내부를 보면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제가 한번 드린 것 같지만, 사람이라는 건 항상 기대를 갖고 있다가 실망을 하고, 그래서 불평불만이 있다가 그 다음에 무관심해지는 그런 그 과정을 거칩니다. 그건 고객도 마찬가지고 직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조직에서 어떤 그런 상품이나 사업이나 뭐 서비스나 이런 걸 막 홍보를 하면 처음에 이 시장에서는 고객이나 잠재적 고객은 이제 기대를 하죠. 이렇게. 근데 실제로 나중에 보니 기대한 수준이 안 돼. 그러면 이제 불평불만을 막 합니다. 근데 그 불평불만을 잘 수렴해서 반응을 하면 만족은 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기대를 버리지는 않죠. 또 다른 기대를 하죠. 근데 이제 그걸 잘 안 해주면 이제 실망을 하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외면을 하게 됩니다. 무관심하게 되죠. 실패하는 조직입니다. 그죠? 똑같이 내부 직원도 그렇습니다. 처음에 사장님 와서 막 좋은 이야기 합니다. 뭐 사장이 새로 와가지고 나쁜 이야기 할 게 있겠습니까? 다 좋은 이야기 하죠. 뭐 이야기도 많이 잘 들어주고, 뭐 소통도 할 것이며, 뭐 보상도 충분히 할 것이며, 뭐 도전적인 사람을 중용하고 열정을 가진 사람에게 무슨 뭐. 근데 이제 하다 보면 그게 아니죠. 그러면 이제 실망을 하고 이제 불평불만을 막 합니다. 근데 그때 그거를 잘 수용해서 반응을 해주면 만족은 하지 않더라도 또 다른 기대를 합니다. 그래, 뭐, 이해는 되네. 그러면 좀 또 다른 게 그러면 나중에 좀 괜찮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죠. 근데 이제 안 받아줘. 그리고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해. 그러면, 아휴, 뭐 기대한 내가 좀. 그러면 이제 무관심 단계로 갑니다. 물론, 고객은 무관심하면 그냥 떠나면 그만이지만, 직원은 무관심하더라도 떠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주고 일을 시키니까 그 일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은 하지만 이제 그냥 하죠. 그래서 어떤 그 관리자는 밑에 있는 직원들에게, 야,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라면 좀 그래도 좀 뭐 재밌게 하자. 그게 뭐 툴툴 흘리면서 하나 뭐 그냥 재밌게 하나 똑같이 해야 될 거라면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켜보는 사람으로서 참 애잔하죠. 원래는 그게 아니라 이건 당연히 필요한 거 아니냐. 우리가 조직이 지속 성장하고 우리가 조직이 잘 하고 또 우리가 그래서 막 하기 위해서는 이걸 해야 되는데 네가 지금 불평불만하면 안 되는 거야. 네가 잘못된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게 이 팀장이나 관리자의 역할이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면 너무 툭툭 부르지 마. 나도 힘들어. 이러면 참 애잔하죠. 지켜보는 사람이. 자, 그러면 그렇게 되는 이제 상황에서 이제 앞서 이야기한 사업 계획에 대해서 깨졌을 때 왜 그런 게 되냐 그러면 아마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사장이 와서 막 도전적으로 막 사업 계획을 수립하라고 막 합니다. 그러면 뭐 이제 또 보고를 하죠. 그러면 똑같이 이제 뭐 지금처럼 깨졌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이제 또 수정 보완하고 막 합니다. 그럴 때는 직원들 입장에서 보면 맞아, 뭐 좀 더 잘하기 위해서 이제 막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신나지는 않더라도 이제 필요성을 느끼고 이제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한 1년이나 쭉 하다 보면, 이게 막 도전적인 계획을 막 수립을 했는데 도와주지는 않고 계속 타박만 하는 거죠. 그리고 결과가 아주 나쁘니까 제대로 못했다고 막 또 깨는 거죠. 그러면 이제 좀 느낌이 이제 좀 쎄하죠. 왜 사업 계획을 만들었으면 사장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원이 부족하면 자원도 좀 넣어주고, 뭐 그 환경이 변화했으면 그 변화에 따라서 계획도 좀 수정하고, 너무 많이 바뀌면 포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사장이 나서가지고 막 문제 해결을 또 해서 막 도와도 주고 막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정상이라고 기대를 했는데 그런 거는 하나도 없고 그냥 막 해서 결과적으로 성과가 안 좋아서 안 좋은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면 그 다음에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다시 또 100점짜리 사업계획을 만들으라고 막 이야기를 하면 다그치면 이제 과거 이제 그 기대했고 실망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니 이게 어차피 도와주지도 않을 거면서 또 잘 안 될 게 뻔한데 뭘 자꾸 100점짜리를 만들려고 하냐라고 이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계획에서 깨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를 받아들이는 직원 입장에서는 사업계획이 부실하냐 부실하지 않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업 계획에 대한 진정성에 대해서 먼저 이제 반응을 하는 거겠죠. 만약 그걸 안다면 뭐 알 수 있는 경우가 많겠지만 안다면 이제 사업 계획을 이제 평가를 할 때 깰 때 이제 다르게 깨야 되겠죠. 그죠? 예. 100점짜리가 아니라고 깨는 게 아니라 지난번처럼 또 그렇게 실행이 안 될 그런 것들은 빼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제 직원들이 아 그래 지난번에 좀 과했어 이제는 진짜 할 수 있는 것만 하자 이렇게 이제 되겠죠. 아니면 뭐 야 계획은 뭐 좀 안 되더라도 그래도 좀 도전적으로 하는 거니까 도전적인 것만 좀 집어넣자 이렇게 하든가. 그러면 직원 입장에서 볼 때 그래 좀 뭐 도전적인 거는 필요하지 그게 실제 아니더라도 뭐 이렇게는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100점짜리를 막 그 실행해야 되고 또 성과가 나와야만 되는 100점짜리를 막 요구를 하면 이제 굉장히 이제 당혹스러운 그런 지경에 이제 이르게 되는 것이죠. 똑같이 앞서 시니어 직원이 환경 변화에 대응 못한 것처럼 사업 계획에 대해서 이제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은 사장이 환경 변화를, 상황 변화를 이제 제대로 캐치하고 반응하지 못해서 이제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면 좋은 직원은 그러니까 조직 입장에서 사장 입장에서 좋은 직원은 환경 변화, 상황 변화에 잘 유연하게 대응해내는 직원이 좋은 직원이고 또 직원 입장에서도 좋은 조직, 좋은 사장은 상황 변화에 잘 대응해서 그걸 수용해서 반영해서 뭔가 변화하는 그런 쪽으로 뭔가 이렇게 반응해주는 그런 이제 사장이 좋은 사장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 단계 더 넘어가서 그럼 좋은 직원과 좋은 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앞서 이야기한 시니어 직원, 나쁜 직원의 어떤 그 사례로서 어떤 시니어 직원과 나쁜 사장으로서 그 사업 계획을 깬 그 사장의 경우에는 무엇이 없어서 무엇 때문에 그렇게 나쁜 걸까? 나쁜 사장, 나쁜 직원이 된 걸까를 이제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물론 많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많은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지나가는 사람도 물어보면 100이면 100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좀 비중이 있고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바로 경험을 통한 학습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경험을 통해 학습을 할 수 있다면 좋은 조직원, 좋은 사장이 될 수 있고 경험을 통해 학습하지 못한다면 이제 뭐 나쁜 직원, 나쁜 사장이 된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경 변화라는 것은 경험하고 학습과 무관하게 항상 새롭게 대응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실패나 어떤 그 뭐 작은 성공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경험으로 학습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어떤 환경 변화, 상황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는 것이거든요. 사장도 그렇고 직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하지 못한다면 결국 반복이 되는 것이죠. 똑같은 것이죠. 자기가 그 직원도 마찬가지고 조직원도 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그런 경험을 통한 학습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것은 어떤 조건이 되어져야 되느냐, 어떤 조건이 구비되어야 학습을 할 수 있느냐를 보면 저는 항상 제가 강조하지만 꿈이나 어떤 미래 설계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꿈과 미래 설계가 있으면 앞서 이야기한 시니어 직원의 경우에도 비록 관리자에서 실무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꿈과 미래 설계는 바뀔 수가 없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바뀌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바뀐 것도 다시 꿈과 미래 설계니까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그 현재 상황에서 또 다른 어떤 대응을 해 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관리자로 있을 때 꿈과 미래 설계에 대응하는 것과 동일하지 않는 왜냐면 이제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처해진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환경에서 그 상황에서 어떤 꿈과 미래 설계에 지향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학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장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사장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어떤 경지에 이르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서 사장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래서 꿈과 미래 설계가 있다 그러면 직원이
뭐 자기가 또 그 올바른 지식을 해서 어떤 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수용을 못하고 자기에게 불평과 불만이 되돌아오면 뭔가 상황이 이상하다. 이게 뭔가 내가 지금 이렇게 되어서는 꿈과 미래 설계에 뭔가 이렇게 다가갈 수가 없겠는걸? 라고 느끼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뭔가 내가 바꿔야 되겠구나.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바꿔서 뭔가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이제 의도를 이제 가지게 되겠죠. 물론 사실은 이제 꿈과 미래 설계가 있으면 처음부터 그런 지경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 정도는 충분히 소화할 수 있거든요. 인간 사회에서는. 그렇게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그런 물론 이제 그 사장이 경영에서의 성공이나 혹은 직원으로부터의 어떤 평가, 평판과 전혀 무관하게 오너의 어떤 그런 그 인증만 받으면 나는 승승장구할 수 있다거나 혹은 다른 어떤 그 성공을 그 결정하는 요인이 어떤 경영 성과라든지 직원의 평가가 아닌 또 다른 것이 있다면 뭐 오너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있다면 거기에 이제 줄을 댄다면 그러면 이제 이거는 뭐 의미 없는 활동이니까 사장으로서의 그 존재 자체가 그런 뭐 그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마치 이제 직원이 뭐 이렇게 뭐 되게 충성하지 않는 자기 일을 하지 역할에 태만한 직원하고 똑같은 것이죠. 그러면 그런 경우는 사실은 이제 뭐 배제하고 사장으로서 자기가 뭔가 역할을 한다고 했을 때 만약에 꿈과 미래 설계가 있다면 그 역할을 꿈과 미래 설계에 맞추어서 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경험과 학습이 되어지는 사장이 된다 이거죠. 그리고 그런 경험과 학습이 되어진 사장이라면 꿈과 미래 설계는 사장되기 전부터 있었을 가능성이 많겠죠. 그렇다 그러면 그런 잘못된 것들은 애초에 하지 않습니다. 했다 하더라도 바로 시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이제 경영자, CEO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보면 이제 전체적으로 정말 좋은 직원, 정말 좋은 사장은 꿈과 미래 설계가 있고 그 꿈과 미래 설계가 이 조직 생활과 잘 연관되어 있는 그런 거다. 그리고 그 꿈과 어떤 미래 설계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뭔가를 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